네, 장단 맞춤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장단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종목도 장단에 맞춰서 타이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김충성 어드바이저와 지금부터 함께 할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특히 코스닥 쪽에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1.79% 하락, 고점 대비로 현재 23포인트 전후의 약세거든요. 시장 변동 2시 이후에 그리고 3시 이후에 한 번 더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지금 이 순간 봐야 될까요? 그러게요. 뭐 지난 새벽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좀 괜찮은 모습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시장에 대한 기대, 사실 최근 시장이 좀 여의치가 않았다 보니까 뭐 미국 증시 좋은 흐름과 동조돼서 또 오늘 우리 시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네, 시작 이후에 내내 좀 흐르는 모습이었고 마땅한 반등, 네, 이런 분들은 좀 없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뭐 내일입니다. 내일 그 CPI 이 경계감이 좀 발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일단은 뭐 내일 장 끝나고 저녁에나 우리가 그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면 내일도 이런 그 지지부진한 시장 움직임들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좀 안타까운 아쉬운 이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뭐 장을 보면은 그래도 오르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자율주행 쪽이 괜찮았죠. 뭐 피론티어가 뭐 상한가 뭐 찍기도 했고 지금도 아마 안착을 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캠시스라든지 미동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돋보이는 모습을 좀 그렸습니다. 더불어 보면은 뭐 제약바이오도 좀 보이고요. 뭐 통신, 뭐 그 외적인 부분들도 좀 뭐 보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 좀 유독 돋보이는 이런 상황 하나씩 또 공통점이 있죠. 역시나 그 이슈예요. 뭐 자율주행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슈퍼컴퓨터 도조 이 개발과 관련해서 이 자율주행과 관련한 사업이 뭐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한 부분들이고, 또 말씀드렸던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쪽도 다 그에 걸맞는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이런 그 시장에서도 좀 좋은 움직임이 그려지지 않았나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오전에는 뭐 이슈에 반응한 케이스, 뭐 오전에는 그 이슈에서 반응했다 하더라도 오후장이 되면 보통 뭐 새로운 이슈에 의해서 이 반응하기 마련인데, 지금 보니까는 뭐 유가 관련주들이 지금 반응을 했단 말이죠. 네. 어떤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 건지는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분명 관련된 이슈가 좀 있을 거예요. 뭐 그러니까는 이렇듯 시장은 여전히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을 항상 말씀을 드려왔는데, 역시나 네, 우리도 이 이슈에서 매매 팁을 얻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시장은 참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뭐 시장이 내내 흘렀기 때문에 그러는데 조금은 또 침체된 분위기였던 하루였고, 그러나 뭐 중요 이벤트가 좀 지나면 그래도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 오늘 다 지났습니다. 네, 주식 잠시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로봇도 저희가 좀 많이 받아봤잖아요. 네. 오늘 장 쪽에 좀 출렁거림이 어제 오후부터 있어서 물론 종목을 하나하나씩 뜯어봐야겠지만 그 전체 섹터의 열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면 될지 팁을 살짝 공유해 주신다면요. 이게 시장의 유동성이 네. 풍부하면은 사실 로봇주가 밀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유동성이 그만큼 많이 미흡해졌다는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율주행이 튀어오르니 이걸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걸 팔아야. 그렇죠. 돈이 있는 상황이면 그냥 두면 돼요. 네, 그냥 두고서 자율주행 쪽으로 사면 되는데, 지금 시장에 그 유동성이 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안 팔아도 되는 거를 이제 팔아야지 다 되는 이런 그 분위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챙기고 빠르게 이동해야 되는 시장 분위기를 반영한 오늘의 수급이다라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AS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종목도 찾아볼 텐데요. 먼저 저희 마감 전에는 새로운 종목 발굴하는 데 조금 더 포커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위원님과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종목들 사이에서는 수익률이 꽤 나오고 있어요. 역시 종목의 장단이 중요한 이 시점인데, 오늘은 궁금합니다. 어느 섹터에서 어떤 종목 하나 가져오셨을까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하나
가져왔고요. 제약바이오의 시간이 오랜만에 온 건가요? 사실 저는 제약바이오는 잘 안 건드려요. 네. 네, 그런데 다뤄야겠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SK 바이오팜을 지금 여러분께 그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뭐 여러분께 친숙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약 개발 업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뭐 비만 치료제에 관련한 그 관심이 정말 폭발적으로 좀 늘어납니다. 그런데 비단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정말 이 분위기가 매기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 보면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임상 시험 결과라든지 이런 성과에 따라서 일단 주가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거예요. 일단 이번 달 같은 경우 대한종양내과학회를 시작으로 해서 뭐 12월에는 뭐 유럽종양학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열리고 또 더불어 본다면 11월에는 미국 간학회 이런 부분들이 열립니다. 중요한 이벤트라는 것이죠. 사실 매년 있어 왔습니다만은 이런 그 이벤트들은 아마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판단이 되고 실제로 최근에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종양내과학회 여기서 이제 그 결과 임상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좀 발표한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8월 말이었죠.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이런 그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임상 결과라든지 시험 그 성과들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발표되느냐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됩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사실 SK바이오팜은 직접적인 일정에 대한 직접적인 뭐 수혜라든지 이것보다도 뭐 자체적으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라든지 네. 뭐 중동 제약사에 대한 기술 수출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근본적 상승 모멘텀인 실적 이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된다라는 그 모멘텀 또 섹터 자체로는 일정에 대한 기대감 이거 함께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최근 주가의 모습을 보면은 지난 한 7월부터였죠. 7월부터 아주 강하게 상승을 나타냈다가 좀 많이 쉬었어요. 이 자체만으로도 장대 항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하방경직성 확보 이후에 살짝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마 장단은 맞았죠? 네, 장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단에 한번 맞춰보아도 성산이 높은 그런 그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는데 일단 가격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현재 가격이 87,000원대입니다. 좀 눌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최대한 눌림을 이용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1차 85,000원, 2차 83,000원 정도의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바로 앞단의 가격이 되겠죠. 약 10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 가격은 8만 원 정도 제시를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SK바이오팜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저희 챙겨봤습니다. 마감 이후에 AS도 저희 해드릴 거고요. 한 종목 새롭게 또 발굴해 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이러한 장에서도 살아남고 수익을 많이 달성한 종목 위주로 AS는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대지수 파랗게 물든 채 지금 마감 대기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한 번 더 시장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오늘 12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12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전에 살짝 기대감을 가졌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차갑게 밑으로 내려가는 양대지수, 특히 2차 전지 그리고 로봇의 하락폭이 크게 확인이 되면서 코스닥 쪽의 하락폭이 보다 더 크게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봤을 때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도 염두해서 종목을 보시고 그 업종 섹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좀 골고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만 놓고 본다면 큰손 특히 외국인 쪽의 팔자세는 가속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CPI 8월 발표를 대기하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의 시장의 관망세로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수 확인하고요.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오늘 장에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제 소폭의 상승이었는데요. 오늘 장은 어제 대비로 했을 때 20포인트가량 밀렸습니다. 0.79%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2,550선 하회하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536선에 마침표가 찍힌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 밀렸습니다. 898선에서 오늘장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전장 고가는 918선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종가는 900까지 내려앉은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장중 저점 부근에 딱 붙어서 오늘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적인 현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에서 막판에 더 많이 파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3천억 원 가량의 매도 우위가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포지션은 동일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계속 사자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금융투자 중심으로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빠르게 늘어나는 구간에서도 500억 원 부근에서 크게 매수 물량을 늘리지 못한 기관 쪽에서의 흐름은 같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매수 대응해줬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의 팔자세가 확인이 되고 기관이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모습이 확인이 강력하게 됐습니다만 개인 쪽에서의 매수하는 열기가 장중에 좀 많이 사그라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800억 원 넘게 장중에 포착되기도 했는데 좀 많이 줄여가고 있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의 매도세는 5거래 연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챙겨보시고요. 현재 구간의 선물 쪽에서의 매도세, 그러니까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 포지션이었다는 점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환율 변동성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가량 하락하면서 1327원 선에 마무리가 됩니다. 1330원 선 하회하는 구간에서 그리고 장중에는 1325원 선까지 내려앉기도 했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서 지수의 매크로 측면의 아이디어를 볼 수 있는 미국의 CPI 관련해 경계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환율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엔화, 위완화, 전반적인 아시아 통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이고요. 국제유가는 좀 안정세를 매크로적으로는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달러와 약세를 보인 영향도 오늘 환율 시장 전반적으로 받았다는 점도 챙겨보시죠. 비중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회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 그래도 오늘 SK 하이닉스가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에 좀 변동성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를 안고서 오늘 장중에 5% 전후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주 개발은행 총재가 네이버 사옥 방문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상승폭은 살짝 반납된 가운데 3%대 상승이었습니다. 바로 코스닥으로 넘어갈게요. 자, 코스닥에서의 흐름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LNF가 버텨줬습니다. 1.72%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막판에 포스코가 한 번 더 밀리면서 10%까지 하락폭 키우기도 했습니다만 살짝은 올려놨습니다. 7% 하락이었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오늘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이 4% 그리고 에코프로도 오늘 5% 넘게 하락하면서 93만 원 선까지 밀려난 모습이고요. 한 장 더 뒤로 가보시면 시장 전반적인 섹터 분위기도 볼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하락폭 크게 확인이 됐고요. 오늘 선순환 쪽으로는 게임도 보이고요. 일부 제약바이오 그리고 엔터의 흐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바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도 오후장에 로봇이 좀 많이 변동성이 컸고요. 오늘도 특히 2차 전지 또 한 번 로봇 쪽에 흔들리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너무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오늘 장 흐름, 내일에 대한 전략 힌트 공유해 주시죠. 네, 뭐 현물 시장을 보니까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엇갈린 동향을 나타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자체만으로 본다면은 네, 여전히 뭐 차별화 양극화 여전할 거예요. 사실 종목별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은 얼마든 있을 수 있는 등락이에요. 뭐 VIX 지수,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지수죠. 또 변동성 지수라고도 불리는 이 부분들은 뭐 20을 지금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현물 쪽에서 이 메이저들이 엇갈린다. 시장 자체는 견조하겠습니다만은 종목별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 유동성이 좀 많이 미흡한 이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 특히 외국인을 본다면은 이들은 뭐 풋옵션을 매수하고 콜옵션을 매도합니다. 이거는 하방의 포지션입니다. 좀 지수가 내려야 수익 극대화되는 이런 포지션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것만 봐주고 너무 불안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뭐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뭐 내일 CPI, 그 다음날 PPI, 다음 주 넘어가면 또 FOMC도 있죠. 또 그 다음 주로 또 넘어가면 또 긴 연휴가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 시장은 확실하게 돌려 세울 만한 이런 모멘텀을 좀 부재하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좀 있을 수 있는 장중 리스크를 좀 회피하는 좀 약간의 보수적인 스탠스로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 그래도 다 올 만큼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야 될지 위원님의 팁을 좀 받아봤고요. 저희 새로운 종목 뭐 하나 더 받고 그리고 저희 AS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 제가 봤습니다. PSK 홀딩스를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포인트 먼저 들려주실까요? 뭐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아무리 시장이 부진하다 하더라도 이슈 섹터 자체의 호재성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삼성이죠. 뭐 삼성이 그 엔비디아의 품위 테스트를 통과하고 또 통과하자마자 또 이제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죠. 또 더불어 본다면 AI 같은 경우에는 뭐 매년 뭐 80%가 넘는 성장률을 좀 나타낼 것이다라는 이런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앞으로도 이 이슈는 계속될 겁니다. 네,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봐야죠. 네, 그중에 이제 PSK 홀딩스라는 종목을 한번 선정을 좀 해봤는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6월 달부터만 보더라도 뭐 여기 있던 주가가 여기까지 올랐어요. 네, 뭐 거의 2배, 3배. 네, 2~3배 정도까지 올린 상황에서 그런데 주가가 안 밀립니다. 이렇게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장대 양봉들이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보시면 단봉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 장단에 맞추면은 역시나 좋은 결과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좀 판단이 되고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1차, 2차 나눠 보겠습니다. 1차 27,500원 정도 좀 눌림을 이용해서 접근해야겠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26,500원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바로 이 앞단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35,000원 정도 설정하고요. 손절 가격은 24,0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롭게 이 종목까지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S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AS 종목 가장 최근의 종목 잘 가고 있는 종목 위주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비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것저것 생각하면 정말 매수하기가 어려운 시장인데 지난주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이 시간에 센서뷰 추천을 저희가 받았고요. 딱 그러니까 일주일이죠. 네. 일주일 만에 저희 오늘 목표가 터치 그 이후의 흐름을 좀 점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센서뷰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겠습니다. 역시 장단 맞춤 장인은 위원님 다르네요. 네, 장단만 맞추면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도 지금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네, 제가 말씀드리는 장단 한번 잘 맞춰보시길 바라겠고 일단 뭐 방산 쪽 실적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 퀄컴에 이어서 어디입니까? 한국항공우주 고객사로 확보했다는 내용도 있고 투명한 테라를 또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고 하죠. 자율주행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반도체 장비 핵심 부품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국산에 성공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 이슈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장단, 네, 이런 장단에 여러분께서 맞추면 됩니다. 최근에 그 상승 과정에서 장대 항공이 나오고 단봉으로 쉬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역시나 그 스물스물 반응하면서 오늘도 좀 탄력을 붙다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역시나 목표 주가를 넘는 흐름이 나왔어요. 목표 주가를 넘은 만큼 비중 절반 정도는 무조건 챙겨주시고 남은 물량은 추세 대응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S 한 종목 더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임팩트 있게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파듀 설명을 한번 받아보고요, 위원님. 오늘 무료 방송도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못하신 이야기가 있으면 여기에 추가로 해주실 텐데 예고도 같이 해주세요. 네, 뭐 파두 이것도 뭐 목표 주가는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챙겨주시는 비중 절반 정도를 무조건 챙겨주시는 전략으로 가시고 뭐 AI 시대 뭐 AI도 그렇습니다만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높아요.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남겨둔 물량은 추세 대응하자라고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 잠시 후 방송 종료 후에 4시부터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네, 아무리 시장이 부진해도요. 그래도 우리가 수익 날 수 있는 이런 액션들을 계속 취해야 돼요. 여러분께 충성할 수 있는 종목, 충성은 뭐겠습니까? 수익 아니겠습니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선점할 수 있는 이런 액션들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공개방송 참여하시면 매매 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변동성에도 저희가 빠르게 에이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팁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하네요. 자, 저희 프로그램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저희 많이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김충성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